똑딱이 주식의 3월 21일 목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두 형님이 나서니까 지수가 달라지죠. 코스피 지수는 어제 삼성전자 영향으로 기준선 위에 극적으로 올라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점으로 지지되는 양봉을 기준선 위로 나타냈었죠. 그러면서 오늘은 추가 상승으로 강한 연속성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기준선 위로 연속성 있는 상승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나타났네요. 오늘은 위클리 만기였습니다. 위클리 만기였는데 외국인이 선물에서 또 대량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선물을 11,000계약 이상 순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15,000계약 이상을 순매수했어요. 엄청나게 이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현물 자체도 오늘은 무려 1조 8,783억 원의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이 거의 3조 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이와 같이 외국인이 강하게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한 이유를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만 거의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마이크론이 시간에 급등을 한 것도 오늘 외국인 반도체 대량 매수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어,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웃도는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한 향후 가이던스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마이크론이 발표한 내용은 이를 웃돌았다. 특히 마이크론이 올 3월에서 5월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중앙값으로 17센트를 예상했어요. 이거는 기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9센트를 거의 2배 가까이 상회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론이 AI로 인해서 향후 수년간 펼쳐질 반도체 산업에 기해서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간외로 급등했던 것도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월봉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1월 달에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피가 하락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음봉을 나타냈죠. 요 음봉 고점 2676포인트를 이제 넘어서면서 완연하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상승을 했어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오늘 처음으로 기준선 위에 저점으로 지지되는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외국인 매수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나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에서 오늘 같은 날도 겨우 174억 원을 순매수했네요. 기관 매수가 조금 아쉽죠. 아무튼 오늘 장을 놓고 보면은 점점 매매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어제도 상승하고 나서 오늘 또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젠슨왕 모멘텀을 2일째 받은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8만 원 전후로 한번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다고 했는데 오늘 상승으로 이제 거의 8만 원 쪽에 거의 다 접근을 했어요. 요 8만 원 위로의 매물 저항이 과연 얼마나 강도가 있는지 이런 모습을 좀 확인하면서 후속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에 과연 HBM을 납품할 것인가 이제 이런 관건은 남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납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 왜 그러냐면은 삼성이 단순히 HBM을 공급한다라는 제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뭔가 하나 더 껴가지고 패키지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우는요 어떻게 됐었냐면 GPU 전공정인 웨이퍼 생산을 갖다가 TSMC가 담당을 했죠. 그리고 이상의 이 GPU 웨이퍼를 갖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TSMC로부터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다시 외주 업체에다 주죠. 그러면 그 외주 업체가 인터포저 위로 GPU하고 HBM3를 갖다가 얻는 2.5D 패키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인데요. 이때의 HBM3는 모두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의 라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삼성이 HBM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2.5D 패키지 작업을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라인을 내가 담당하겠다. 이거를 이제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라 이미 엔비디아에 또 샘플을 제공했던 마이크론도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이나 삼성이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더라도 초기에는 SK 분량의 10분의 1 수준 정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당장에는 말이죠. 아직은 SK 하이닉스 외 다른 곳에 뭐 공급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이후에 향후에 공급을 한다고 해도 SK 하이닉스가 당장 타격을 받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공급 물량 수준이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제 삼성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 불안으로 빠졌던 SK 하이닉스 주가가 다시 오늘 강하게 대반등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난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다만 좀 더 먼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볼 때는 SK 하이닉스 단독 공급보다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 세 곳의 공급 라인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세 곳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급 단가 인하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곳에서 독점 공급하는 것보다 세 곳에서 공급할 때 아무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단가를 좀 인하를 좀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공급처를 세 곳으로 늘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론과 삼성이 모두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약간 조금 이 단가 인하나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거기에 앞서서 공급하기에 앞서서 삼성의 HBM3 또 2.5D 패키지 이런 쪽에 품질 평가를 통과는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SK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16만 1,000원, 이 16만 1,000원을 16만 1,000원을 지지하거나 그 위에서 움직여야 전고점을 다시 돌파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16만 1,000원을 조금 하향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곧바로 다시 16만 1,000원 위로 회복을 해주면서 상승을 했죠. 주식장인분들은 잘 아시지만 저는 이제 이런 지지 기준선을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하향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해요. 그러면 저는 지지로 봅니다. 그리고 저항선을 놓고 돌파를 해도 하루 만에 하향해요. 그럼 저는 저항으로 봐요. 그 이유는 주가의 순간순간적인 트릭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트릭으로 깼다가 돌파했다 이러는 거죠.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저는 하루의 여유는 그렇게 두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여기에서 기준선 위로 돌파가 됐죠. 기준선 위로 돌파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준선 위로 요 위로 요 날 돌파가 됐잖아요. 이렇게 돌파가 됐죠. 근데 다음 날 바로 하루 만에 하향을 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항으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어제 돌파는 오늘 하향하지 않고 다시 추가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돌파로 보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동진세미캠이 강했습니다. 동진세미캠이 강했는데요. 동진세미캠이 오늘 뭐 2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이 종목은 주식장인의 최근 주력 매매 종목 중 하나인데요. 어제 제가 뭐 통 내용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5만 원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근데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오늘 동진세미캠이 좀 강하게 이렇게 움직여줬네요. 그리고 어제 제가 뚝딱이 방송에서 삼성 밸류체인 중에서 어제 못 올랐지만 오늘 오르는 종목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쪽에서는 지금 유진테크하고 인텍플러스 이 두 종목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삼성 밸류체인인데 별다른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좀 세게 움직였죠, 이 종목. 인텍플러스 어제는 오르지 못했다가 오늘은 올랐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검사 장비 쪽 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조정 후에 1차적으로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좀 돌아서는 흐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이후 눌린다면 저가 매수의 유효성은 갖고 있다. 저가 매수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딱 기준선 위치에서 마감됐죠. 자, 기준선 위로 올라설 수 있는지, 기준선 위로 올라설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지지는 5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요 5일 이동평균선이 이 기준선 위로 올라서기 전에 지지선으로 계속 작용을 해야 됩니다. 5일선 지지하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이오에서는 레고캠 바이오 엊그저께도 설명드렸는데 요 기준선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여주고 있죠. 요 기준선 위에서 흐름을 유지하면서 반등 시도를 오늘 또 보여줬는데요. 이제 기준선 위에서 지지가 됐으면 이제는 5일 이동평균선, 요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이제 올라서야 됩니다. 저점으로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서야 돼요. 그래야 이제 흐름을 추가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사한 패턴 또 제가 바이오는 이제 이런 패턴들을 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ABL 바이오, 이제 요 기준선 전고점이죠. 돌파했다가 되눌려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살짝 좀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요 기준선 위에서 움직임을 유지할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 모처럼 장이 살아나면서 매매 여건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열심히 좀 매매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모처럼만의 양시장이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매매 여건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거고, 또 좋은 종목들 찾아갖고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